손흥민 선수 신발에 압정 넣은 아버지. 저는 하찮은 삼류 축구 선수였습니다.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했지만 형편이나 모든 게 여의치 않았고, 흥민이가 어릴 때는 집이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기도 했으니까요. 정말 춥고 서럽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축구는 사랑했지만 축구로 먹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막노동부터 헬스 트레이너, 초등 방과 후 강사, 시설 관리 등 프로축구 선수였던 저도 피할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렸죠. 그런데 흥민이가 태어나고 4살 무렵부터는 자꾸만 공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공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탱탱볼을 100개씩 차며 가지고 놀고 그랬죠. 살짝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녀석 설마 축구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축구를 좋아하는 것까지 날썩 빼닮은 녀석이 귀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두렵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모든 부모라면 예체능을 한다고 했을 때 고생할 자식부터 생각이 나게 마련이니까요. 결국 흥민이는 축구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축구를 하겠다는 흥민이에게 3번을 더 곱씹어 물었습니다. 너 정말 축구를 할 거냐? 너 정말 축구를 하고 싶은 게 맞냐? 정말 꼭 축구를 해야겠니? 흥민이는 주저없이 공을 가지고 놀며 대답하더군요. 네, 아빠. 전 축구가 좋아요. 어리지만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흥민이에게 곱씹어 물었고, 흥민이는 그때마다 축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흥민이가 축구를 하겠다고 다짐하였을 때 저 또한 다짐하였습니다. 내가 실패해왔던 것들을 발판 삼아 흥민이는 2번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리라. 제가 왜 실패했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삼류 선수였던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손흥민 선수에게 제 실패를 발판 삼아 훈련을 시킬 수 있었고, 그것이 흥민이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2시간은 무조건 기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기본은 모든 운동에서 가장 기초가 되며 무조건 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기본이 되면 어떻게든 공은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야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제가 해온 축구를 생각해 보았을 때 기본은 그야말로 그 어떤 기술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필사적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심지어는 손흥민 선수 신발 안에 압정을 넣고 훈련을 시켰어요. 말 그대로 축구와의 압정을 꽂고 연습시킨 겁니다. 그래야 오른발로 공을 차면 압정에 발이 찔려 아플 테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라도 왼발로 공을 차야만 했을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으라고 했고, 신발을 벗을 때도 왼발부터 벗으라고 했으며, 옷을 입을 때도 왼발부터 옷을 입으라고 했고, 옷을 벗을 때도 왼발부터 벗으라고 했어요. 걸을 때도 왼발부터 걷고, 공을 찰 때도 왼발부터 차라고 할 정도였죠. 정말 모든 것을 왼발부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슈팅 연습할 때도 왼발을 1.5배 더 연습시켰으니까요. 물론 저도 흥민이와 똑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기초 체력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든지 제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부터도 일찍 일어나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때로는 흥민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에도 연습을 멈추지 못했을 겁니다. 흥민이가 23살이 될 무렵까지도 계속해서 저 또한 흥민이와 같은 루틴으로 생활했으니까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왼발 컨트롤을 시켰고, 수많은 연습 끝에 양쪽 발을 자유자재로 모두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공을 찰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제가 삼류 축구 선수였을 때 한 번은 골키퍼를 피해서 공을 넣어 봐야겠다는 생각에 느낌대로 공을 찼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골대에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감각을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접목시켜서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범을 보일 때마다 제가 생각해도 허허 민망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개발인지라 당연히 흥민이보다 못하니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현역 때만큼 젊을 때만큼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데다가 흥민이는 벌써 저보다 훌쩍 성장해 버렸죠. 그렇게 다양한 연습을 통해 흥민이만의 기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제 위치만 알면 반사적으로 기술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더군요. 그래서 저는 많은 예체능을 꿈꾸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께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요즘 어린 친구들을 보면 기본이 없는 어린 축구 꿈나무들을 데려다가 너무 무리하게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음마저차 못된 애들을 데려다가 100m 달리기에 출전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기본기도 없이 그저 성적만 내기 급급해서 억지로 운동을 무리해서 하다 보니 몸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부터 기본기 없이 몸을 혹사시켜 버렸기 때문에 프로에 진입할 18살, 19살이 되면 선수로서의 생활을 하기도 전에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관절이나 뼈가 남아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본기 없이 무리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무원료, 필류근우.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당장 코앞의 성적에만 급급하신다면 마음이 불안하여 근심 걱정이 밀려들겠지만 멀리 보며 착실하게 기본부터 몸이 망가지지 않게 성실히 해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올 거라고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이로 구미를 저격하시고 교도소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무원료, 난성배우.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 그 힘든 시기에도 당장 자신의 목숨보단 훗날 미래에 고통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후손들을 생각하며 버티셨겠죠. 지금의 고통 없이는 훗날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